독일 기술력의 정점이자 성공의 상징으로 불리던 그 견고한 신화는 이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경했던 그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벤츠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으며, 지금 여러분이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삼각별은 껍데기만 남은 독일 귀족의 허상일 뿐입니다. 그 화려한 엠블럼의 이면을 들추어 보면 뼈대부터 심장까지 모든 곳이 중국의 자본과 부품으로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채워지고 있는 섬뜩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벤츠의 달라진 품질과 감성에 의문을 표하며 고개를 젓지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명품의 영혼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이며, 도대체 누가 이 거대한 제국의 문을 안에서부터 열어준 것일까요?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잠식은 바로 기업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자본의 심장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벤츠 그룹의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 최대 주주 1위와 2위가 모두 독일이 아닌 중국 기업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이징 자동차와 지리 자동차, 이 두 거대 중국 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합치면 무려 20%에 육박하며, 이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경영의 방향키를 쥔 강력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최상단에 오성홍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이 기막힌 상황은 벤츠가 더 이상 독일만의 기업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주식회사의 지분 20%라는 수치는 회사의 미래와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과거 벤츠는 중국을 그저 자신들의 차를 많이 사주는 거대한 시장이자 귀한 손님으로만 여겼으나, 그들은 그 틈을 타 안방마님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견고한 성벽을 자랑하던 트로이거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인 것과 다를 바 없는 역사적인 실책입니다. 경영진이 눈앞의 이익에 취해 성문을 활짝 열어주는 사이, 손님은 밤사이에 집문서를 위조하고 진짜 주인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독일 정부와 기존 경영진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중국 자본이 벤츠의 혈관 깊숙이 침투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후였습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지만 경영에는 국적이 존재하기에 대주주의 국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제품의 철학과 품질의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방을 내어준 독일의 자존심은 이제 자본의 논리에 따라 서서히 중국화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참담한 결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세계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든 기상천외한 지분 인수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지리 자동차의 리수프 회장은 벤츠의 모기업 다임러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면 돌파가 아닌 금융시장의 허점을 파고드는 지능적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그가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주식을 사들였다면 주가는 폭등했을 것이고, 독일 정부는 국부 유출을 우려해 즉각적인 방어 태세를 취했을 것입니다. 이를 간파한 그는 파생상품이라는 금융의 투명 망토를 뒤집어쓰고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100명의 대리인을 고용해 백화점에 들여보낸 뒤 각자 명품 가방을 하나씩 사게 하고, 나중에 그 가방을 한 곳에 모아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과 흡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물밑에서는 치밀하게 계산된 자본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 금융당국이 낌새를 채지 못하도록 주식 연계 파생 상품을 활용해 소리 소문 없이 지분을 확보해 나갔으며, 이는 합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자행된 가장 교활한 뒷문 침투였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벤츠는 자고 일어나니 최대 주주가 중국인으로 바뀌어 있는 황당하고도 공포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언론과 경제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이미 계약서의 도장은 찍힌 뒤였고, 되돌릴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로 승부하던 제조업의 명가가 금융 기법을 앞세운 중국의 머니게임에 허무하게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떠한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이 자본의 습격은 벤츠라는 거함의 항로를 완전히 틀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당한 기술 제휴나 협력이 아닌 자본의 꼼수로 시작된 이 불편한 동거는 훗날 벤츠의 기술과 품질이 어떻게 변질될지를 암시하는 불길한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렇게 벤츠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자본의 거대한 늪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과거 벤츠는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전수하며 자동차 산업의 스승을 자처했지만, 전기차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자 상황은 180도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의 절대 강자였던 벤츠가 전동화 전환의 타이밍을 놓치며 낙제생 취급을 받게 되자, 이제는 어제의 제자였던 중국 기업들에게 기술을 구걸하는 굴욕적인 처지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장인 정신으로 쌓아올린 기술적 우위는 사라졌고, 그 빈자리는 중국산 기술력에 대한 의존으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굽힌 벤츠는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를
중국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모자라 소형차 브랜드와 차세대 엔진 개발마저 중국 기술력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우위를 내려놓은 채 경쟁사이자 대주주인 중국 기업과 기술을 섞는 행태는 100년 넘게 지켜온 기술의 벤츠라는 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북 공유를 넘어 벤츠라는 브랜드가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엔트리급 소형차 모델의 엔진 기술까지 중국과 공동 개발하며 사실상 벤츠의 핵심 노하우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이 활짝 열렸다는 점입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의 자존심이었던 엔진 개발마저 중국 기업과의 합작이라는 명분 아래 그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벤츠는 이제 단순한 조립 공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술의 원유가 독일에서 중국으로 역류하는 이 현상은 벤츠가 껍데기만 남은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벤츠 전기차의 실체는 화려한 삼각별 엠블럼 속에 중국산 모터와 배터리를 채워 넣은 국적 불명의 혼종에 불과합니다. 기술적 우위가 사라진 명품은 더 이상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실상 중국산 기술을 구매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던 창업자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중국 부품 조립 설명서만 남았습니다. 벤츠 특유의 묵직하고 중후했던 기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체불명의 화려함과 가벼움이 채우며 브랜드의 얼굴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의 실내는 마치 유흥가를 연상케 하는 현란한 앰비언트 라이트와 대시보드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스크린으로 도배되어 운전자의 시선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절제된 미학을 추구하던 독일 디자인의 정수는 사라지고 오로지 시각적인 자극만을 쫓는 천박한 디자인이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급격한 변화는 철저하게 중국 신흥 부호들의 과시적인 취향을 반영한 결과로 독일의 바우하우스 철학은 거대 자본의 요구 앞에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은은한 고급스러움보다는 당장 눈에 띄는 화려함을 선호하는 중국 시장의 입맛에 맞추려다 보니 벤츠는 고유의 정체성을 잃고 국적 없는 거대한 전자 제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트렌드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명백한 디자인의 타락이자 자본에 의한 강제적인 성형수술입니다. 이는 마치 3대를 이어온 깊은 맛의 전통식당이 갑자기 늘어난 특정 국가 관광객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고유의 비법 육수를 버리고 자극적인 마하 소스를 들이부은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벤츠의 철학을 사랑했던 전 세계의 충성 고객들은 이건 우리가 알던 그 맛이 아니다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을 내쫓고 뜨내기 손님을 잡으려는 벤츠의 도박은 결국 브랜드의 뿌리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중국 자본의 취향이 깊숙이 개입된 지금의 디자인은 벤츠가 더 이상 독일의 한미주의와 장인 정신을 대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슬픈 증거입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벤츠의 초라한 영혼은 이제 돈으로 치장한 껍데기만 남았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벤츠 본사의 심장부에서 30년 넘게 엔진을 깎아온 베테랑 엔지니어 한스에게 요즘의 전략회의 시간은 견디기 힘든 고문과도 같습니다. 과거에는 최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창업작과 자부심이 군기를 가득 채웠지만 이제 그 자리는 오로지 원가 절감이라는 차가운 숫자 노름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의 혼이 담긴 정밀한 설계도보다 회계팀의 계산기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는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경영진은 중국 파트너사의 부품을 사용하면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보고서 앞에서만 환한 미소를 짓고 결제 서류의 서명을 휘갈깁니다. 독일의 장인 정신이 수십 번의 검증을 거쳐 만들어낸 부품 대신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부품들이 생산 라인을 점령했습니다. 품질을 타협하는 것은 죄악이라 여기던 엔지니어들의 숭고한 신념은 이익 극대화라는 자본의 명령 아래 철저히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신차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는 한스의 눈에는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 대신 정체 모를 혼란과 자괴감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자동차의 심장인 모터와 배터리는 중국에서 건너왔고 이를 통제하는 두뇌인 소프트웨어마저 중국 기업과 공유하는 이 기이한 구조는 그를 절망케 합니다.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독일 국기를 단 벤츠인가 아니면 벤츠 마크를 단 중국차인가 라는 그의 독백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공장을 떠돕니다. 결국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개척자가 아니라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독일 기술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연구소의 불은 꺼졌고 그 어둠 속에서 벤츠의 영혼은 조용히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내부자들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제품을 세상에 내놓아야 하는 엔지니어의 비극은 무너져가는 제국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도로 위에서 벤츠가 예고 없이 멈춰서는 일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며 48V 배터리 결함과 주행 중 시동 꺼짐 같은 치명적인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 기본적인 주행 성능조차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벤츠가 그토록 자랑하던 신뢰의 품질이 얼마나 처참하게 붕괴되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마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은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불안감에 떨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품질 저하는 대주주인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 아래서 무결점보다는 대량 생산과 이익 극대화를 우선순위에 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완벽을 기하던 독일 특유의 직유하고 혹독한 품질 검수 시스템은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중국식 자본 논리에 밀려 허울 부분인 요식 행위로 전락했습니다. 더 많은 차를 더 빨리 팔아치우려는 탐욕이 정밀기계공학의 걸작을 엉성한 공산품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차는 시도 때도 없이 고장나는데 정작 수리를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부품 수급조차 원활하지 않아 서비스 센터는 고객들의 원성으로 가득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은 저렴한 중국산을 쓰면서 수리비와 공인비는 여전히 최고급 독일 명차의 기준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다는 점입니다. 속은 중국 차인데 유지비는 왜 벤츠급이냐는 고객들의 분노 섞인 항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외침입니다. 이제 벤츠를 구매하는 것은 검증된 명품을 소유하는 자부심이 아니라 내 차에는 결함이 없기를 기도해야 하는 1억 원짜리 뽑기 운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믿고 타는 차였지만 지금은 고장이 나야만 비로소 내가 산 차가 요즘 벤츠가 맞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품질 경영이 붕괴된 자리에는 고객의 불안과 불신만이 독버섯처럼 자라나 브랜드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벤츠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중국 빅테크 기업들과 그 어느 때보다 깊숙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단순히 달리는 기계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폰이 된 세상에서 차량 내부의 방대한 주행 데이터와 운전자의 개인 정보가 중국의 플랫폼 위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를 공유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데이터의 주권마저 중국 기술력과 자본에 의존하는 위험천만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공포의 대상은 모든 기업이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한 중국의 국가정보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공산당이 요구할 경우 데이터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비록 벤츠가 해외 데이터는 분리해서 관리한다고 주장할지라도 소프트웨어와 핵심 시스템을 중국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의 정보가 잠재적인 백도어의 위협과 감시망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벤츠를 타고 어느 장소에 머무는지, 차 안에서 누구와 어떤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베이징의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최고급 세단의 안락함 뒤에는 내 사생활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어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국가 차원의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벤츠 측은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데이터 유출은 없다고 항변하지만 대주주가 중국 기업인 상황에서 그 해명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볍기만 합니다. 실질적인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지배 구조 속에서 안전하다는 경영진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보안의 빗장이 풀린 벤츠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잠재적인 정보 유출의 통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벤츠 그룹의 수장인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은 공개석상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 즉 결별은 환상일 뿐이다 라고 못박으며 사실상의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벤츠가 스스로 중국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자인한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거대한 중국 시장의 달콤한 수익에 취해 브랜드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입니다. 현재 벤츠 전 세계 판매량의 30% 이상이 중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통계는 왜 그들이 중국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중국 시장이 기침을 하면 벤츠 본사는 독감을 앓아야 할 정도로
매출 구조가 기형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벤츠에게 중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산소호흡기를 쥐고 있는 생사 여탈권의 주인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생존을 위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벤츠는 가격 정책을 수정하고 디자인을 뜯어 고치며 핵심 기술마저 아낌없이 넘겨주는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고한 품격을 자랑하던 독일 명차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중국 소비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춤추는 꼭두각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중국 없이는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몸이 되어버린 벤츠는 자발적으로 거대한 용의 뱃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굴종적인 동거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벤츠는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에 포획된 벤츠는 당장의 생명 연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전 세계인이 동경하던 그 빛나는 영혼은 영원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손절할 타이밍을 놓치 대가는 혹독하며 벤츠는 이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평범한 중국산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호랑이인 줄 알고 경외했던 독일의 기술력은 사실 거대한 붉은 용이 등 위에 올라타 조종당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브랜드의 고유한 영혼과 철학에는 엄연한 국적이 존재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중국화된 자본이 혈관을 타고 흐르고 중국산 부품이 뼈대를 이루며 중국인의 취향이 껍데기를 덮어버린 지금의 벤츠는 더 이상 우리가 동경하던 게르만족의 명마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올린 신뢰의 탑이 무너진 자리에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명차 벤츠는 없다는 차가운 사망 선고만이 비석처럼 남았습니다. 지금 매장에서 벤츠의 열쇠를 건네받는 행위는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값비싼 중국산 가전제품을 독일제 포장지에 싸서 구매하는 허영심의 비용일지도 모릅니다. 찬란했던 은빛 삼각별은 이제 품질에 대한 보증수표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게 만드는 씁쓸한 유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영혼을 잃은 거인이 걸어가는 길의 끝에는 부활이 아닌 역사 속으로의 쓸쓸한 퇴장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벤츠의 몰락은 자본의 논리 앞에 무릎 꿇은 제조업의 비극이자 정체성을 잃은 명품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속에 감춰진 붉은 그림자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전설 속에서나 존재했던 벤츠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칠한 양 박사였습니다.